예, 안녕하세요. 대운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보건이라고 하고요. 일단, 일단 자랑을 좀 써놨고요. 요거는 이거예요, 이거. 요거고요, 제 거는. 네, 요거 보시면 되고요. 뭐, 애들 말로는, 이게 지금 제가 한 5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말로는 이때보다 지금이 더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뒷면 보시면, 요거랑 똑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제 자랑 써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중학교 때는 유형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열심히 그걸 풀었어요. 뭐 셈이나 RPM이나 이런 거 열심히 풀면 거의 다 90점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죠. 아,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고등학교 가서 잘할 거구나. 예, 그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고등학교에 오면 유형별로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형별로 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만 풀면 안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유형별로 풀 거예요. 저도 유형별로 시킬 건데, 이 유형별로 시키면 한 80%밖에 못 맞아요. 그래서 80%, 80점. 그럼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20%가 전부 다 배점이 높은 것들이에요. 뭐 6점, 7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거의 그것만 다 맞고 나머지를 다 틀리면 뭐 소수령 10점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다 틀리면 한 60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형별로도 하고 그 각 학교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색에 맞춰서 요거는 질적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 커리큘럼인데요. 사실 많은 애들이 고1 2월달 될 때까지 뭐 적으면 수상하는 한 3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수1까지 돌리는 학생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선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진짜 많다 그러면 수1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가서 이제 수학 1 선행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때 수학 1을 한다고 해서 이때 수학 1을 다시 복습을 할 건데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 기억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래서 최대한 저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다라고는 인정은 하지만 1학년 들어오기 전부터 수학 1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요거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과도 마찬가지고요, 문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학기 정도만 선행만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요거는 제 책 소개를 좀 해놓은 건데, 제 책을 보시면 개념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필수유형으로 그대로 녹여낼 거예요. 요거는 저랑 같이 풀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필수유형, 그 다음에 기본 유제가 2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는 일단 제가 먼저 풀어주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풀 시간을 줄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수학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제가 다 풀면 편하거든요. 왜냐면 애들 풀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제 손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는 시간을 주고 계속 피드백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제 손으로 이렇게 풀면 어차피 애들은 베껴 적기에 바쁘죠.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는 제 손으로 하니까 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항상 말을 해요. 야, 수학이라는 게 셈 숫자가 아니고 손 숫자다. 손 숫자에 배울 학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손으로 풀어야 너희들이 수학 실력이 느는 거다.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푸는 시간을 계속 좀 많이 줘요. 근데 저의 깊은 마음도 모르시고 어머님들은 갑자기 CCTV를 보시고, 저 선생님은 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요? 라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예요. 인강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강도 마찬가지고 현강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그걸 토대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을 해보고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는, 그게 제 생각에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유제 한 문제는 풀 시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는 일단은 패스를 해요. 일단은 패스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책이 저는 9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9개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을 하고 2권을 하고 3권을 하다 보면 1권을 까먹어요.
그럴 때 단원 마무리 하나씩 시킵니다. 4권을 할 때 2권 단원 마무리, 5권을 할 때 3권 단원 마무리. 이렇게 시키면 애들이 복습을 좀 강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안 하고요. 놔놨다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신 대비 학부 모의고사하고 학평 대비 학부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내신 대비 모의고사 문제 넣어놨고요. 학평 대비 모의고사 문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교재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만 본다고 내신 100점 맞고 뭐 학평 100점 맞지는 않아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뭐 모든 걸 다 뭐 접해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교재입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은 이미 뭐 2월달 끝났으니까 이거는 됐고요. 3월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내신 대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3, 4, 5, 6은 중간, 기말 이렇게 대비를 할 거고 요 그 중간 기말고사 내비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내신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한 2주 정도 시간이 나거든요. 그 2주 동안에는 뭘 할 거냐면 수능 문제를 풀릴 거예요. 그 수능 문제가 뭐 벌써부터 1학년이 수능이야.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사실 그 말도 맞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조금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어차피 내신으로 하면 가장 좋지만 내신으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그때부터 조금씩 정말 막 풀 수능을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수능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특강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수1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4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나는 괜찮다. 수학을 조금 더 뭐 심도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수2까지 듣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작년에 지금 고1 그죠? 지금 고2 작년에 고1 그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아침 10시에 와서 밤 10시에 갔어요. 네, 수학만 하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2학년인데 수1을 테스트를 보고 하면 처음 한 애들보다는 훨씬 잘해요. 제가 올 때마다 테스트를 10문제씩 치거든요. 1차, 2차 나눠서 치는데 그런 애들은 거의 다 7문제, 8문제 맞춰요. 한 2번 들은 애들은. 근데 처음 듣는 애들은 거의 다 뭐 좀 3점, 뭐 4점, 뭐 이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근데 듣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그 수업 공간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수학을 한번 했어요.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거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얘가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가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가? 그거는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월, 2월 이제 겨울이니까 또 이제 선행을 하겠죠. 어차피 1학년은 그 커리큘럼이 어느 학원을 가도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뭐 커리큘럼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오자마자 요거를 씁니다. 요거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애들한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고요. 여기 보면 뭐도 있냐면 목표대학교, 목표학과 요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고1 중에서 요걸 정해놓은 친구는 거의 0.1% 진짜 많으면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정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42.195 그 생각을 하고 뛰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마라톤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잘 뛰어요. 근데 훈련을 할 때 10km 뛰더니 애가 거의 죽을 듯이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왜 10km 뛰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40km 뛰면서 라고 하니까 그 애가 해준 말이 야, 경기에는 꼬린 지점이 있는데 얘는 꼬린 지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달려야 되는지도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미리 정하라고 해요. 뭐 하버드대 이런 거는 말고 뭐 서울대가 자기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쓰라고 해요. 일단 그래야 거기 근처까지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되고 이거 뒷장에는 이제 매번 그 상담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해놓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놓고 얘네들이 그 상담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 한수고요. 제 개념책이고 9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나누어 놓은 이유는 원래 수학이라는 게 한 권이거든요. 한 권인데 이 9권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일단 작아서 애들이 한 권 끝날 때마다 약간의 성취감이 커요. 아, 하나 끝냈네. 또 한 권 더 끝냈네.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애들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쌤, 저는 직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한 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직선, 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죠, 작년에 일부러 다 나눠놨고요. 요거는 이제 내신 한수라고, 이게 뭐 내신 교재인데요.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얘가 퍼트려질까봐,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문제가 기출 문제거든요. 그 다른 학교 기출 문제라서 그 기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 좀 얻어요. 얻은 다음에 거기에서 유형별로 쫙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유형들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걸 다 오려서 이렇게 붙여보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회에 있던 문제가 2회에 똑같은 유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2회에 있던 유형도 또 3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만큼 그게 많다라는 거는 그 문제는 선생님들이 좋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8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80%를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뭐 학교별로 뭐 블랙라벨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모의고사를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TOT라는 문제집이 있는데요. 천재에서 나온 문제집이 있는데 어느 학교는 그 TOT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긁어서 그대로 붙여 놨던 학교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그 문제가 잘못된 문제였던 거예요. 오타가 있던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검수를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대로 긁어다가 그대로 붙여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 시험 무효되고 뭐 두 문제 더 이제 새로 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학교 선생님 분들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막 좀 게으르세요. 네. 게으르시다기보다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뭐 여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학교 혹시 대하고등학교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학교 문제를 가지고 해요. 그 대하고등학교가 제가 나왔던 학교거든요. 그런 문제 가져와가지고 막 3년 전 문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기출 문제에서 문제를 뽑아내면 그만큼 출제될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자마자 테스트를 쳐 10문제 근데 테스트가 2번 있어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문제씩 2번을 쳐요. 10문제씩 2번을 치는데 1차는 상 5문제, 중 5문제 2차는 중 5문제, 하 5문제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1차를 통과를 하면 지금 기준은 7점이에요. 근데 지금 방학 때 처음 배워놓은 거니까 7점이었고 이제 학기 중 들어가면 뭐 애들이 반발이 거세겠지만 8점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차 테스트 8점 이상 되어야 통과. 그럼 2차 안 치고요. 8점 미만은 2차 테스트 쳐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을 보시면 지금 6시부터 9시 반까지거든요. 그 9시 반까지 해놓은 이유가 이 코로나가 이 10시까지 계속 놔둘련지는 모르겠지만 9시 반부터 10시까지 2차 테스트 보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따로 내어주는 과제인데요. 요거는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저 과제 보시면 기본적인 과제는 일단 다 동일해요. 내신 때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교재 속에서도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 숙제 양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벨 1, 2, 3가 있으면 그걸 다 풀어와라. 저는 이렇게 하고요. 수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1만 풀어와라.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까지 풀어와라. 그 다음에 3도 다 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풀 수 있는 문제는 엄청 많으니까요. 그거 주면서 이것도 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학생이 왜 과제가 동일해야 되는가? 그거에 참 의구심이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애들마다 전부 다 과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12개, 13개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이게 날짜, 그 다음에 요일, 출석 여부, 배운 거, 테스트 1차 점수 평균, 2차 점수 평균, 미응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커트라인을 넘어서 안 친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첫 번째 과제 뭐 상태, 두 번째 과제 상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공지사항이고요. 제일 아랫줄에 제가 뭐 매일매일 하고 싶은 말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문자로 사실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표로 안 하고 문자로 그냥 구구절 다다다다 이러면서 보내드렸는데 처음에 어머님들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사실 읽어보시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안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제가 봐도 읽기 싫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그냥 카톡으로 그냥 바로 보내드려요.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리면 이렇게 그냥 탁 그리고 확대해서 그냥 아 오늘 이렇게 됐구나. 뭐 누적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누적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구나. 얘는 왜 침체되어 있지? 왜 점점 못해지는 거야? 깨를 피우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표로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 건데 주간기본이라고 요거는 제가 내어주는 숙제와 별개로 또 다르게 나가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얘가 지금 5주차거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풀어 와야 되거든요. 열심히 풀어 오는데 이걸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주 또 그 전주 이렇게 그 전에 했던 걸 계속 주간 기본을 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강제적으로 야 이거 풀어 와야 돼라고 하니까 복습을 강제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습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한 게 이 애들이 숙제를 내주면 다 안 하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다 안 하면 안 줘요. 아예.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야 애들은 지금 벌써 9주차인데 2주차야. 언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애들이 좀 조바심내 하고 그 다른 숙제를 안 해오고 요걸 해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 다른 숙제나 요거 숙제나 복습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좀 완벽하게만 해오면 되기 때문에 예. 뭐 저것만 해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시간표니까 시간표를 뭐 뒤에 보시면 되고요. 뭐 요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샘플을 좀 보여주면 이거거든요. 주간 김동훈이 이거고 애들이 이렇게 해오면 채점을 이렇게 다 해요. 채점을 다 하고 앞에 보면 이건 아직 총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총평까지 제가 써서 1대1로 이거는 면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별로 뭐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좀 힘들고 그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제가 좀 찾아보고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기계적인 말씀이었고 수학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개인별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피타고라스라고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수학을 가르쳐도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잘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저나 어머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인강 선생님이나 뭐 모든 선생님들을 애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뭐 얘는 1등급을 받을 거야. 저는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서울대에 나온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서울대 안 나왔어요. 완벽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대에 나왔다? 선생님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좀 세게 말씀드리면 자녀분이 서울대에 갈 줄 알고 그렇게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아니에요.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제 수업 꼭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는데 맞는 선생님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이런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한 학기마다 학원을 옮겨 다니세요. 정말 메뚜기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데 애한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수학 선생님마다 그 푸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다른 선생님이랑 아예 다르거든요. 푸는 스타일 자체가. 근데 그 아이들은 계속 한 학기마다 옮겨 다니면 그 풀이법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또 다른 풀이법을 익혀야 되고
전에 학원 이렇게 푸는데 여기는 이렇게 푸네? 또 그 방법을 하면 또 다른 학원 또 다르게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애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문제를 푸는데 쉬운 문제를 푸는데도 방법을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원을 선택을 하셨으면 좀 믿고 이렇게 쭉 놔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질문은 없으시죠? 네, 있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